이명박 대통령이 시프트 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이러한 부분 폭발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이명박 대통령한테 고마워하던가요? 아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정치 성향 반대쪽으로 갔어요. 서울시 임대주택 부정인식 없앤다. 고품질 임대주택 제공. 자, 다시 시작되죠. 다시 시작돼.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제일 비판했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국민주택 규모 초과 40평대 50평대 임대주택이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왜 임대주택을 갖다가 40평대 50평대 늘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포유가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이 부분 임대주택이란 건 뭐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정말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임대주택인데 중산층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한 중산층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도록 장려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내 자산 가치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부자가 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여가는 부분이 되어버려요. 결국 우리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은 더 이상 사람들이 복지를 받지 않도록 복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중산층이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점점 더 부를 갖다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일정 부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임대주택의 메리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을 줄여버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줄여버린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이 계속 거주하려고 한다. 자, 결국 사람들을 갖다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정책이 임대주택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오세훈 씨가 임대주택 부정적인 인식 없앤다.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임대주택 정책과 거꾸로 가는 방향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평형 1.5배 이상 확대해서 고품질 내장재를 적용하겠대. 고품질 내장재. 그럼 어떻게 돼? 원가가 올라가죠. 원가가 올라가. 중형평형 비율 8%에서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중형평형 비율은 84스퀘어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평형대 비율이 8%인데 30%까지 늘려간다. 지금 이걸 갖다 하계 5단지에 적용한다라고 지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고품질 임대주택 시스템 에어컨을 갖다가 설치하고 정말 일반 분양 아파트에도 없는 고품질 수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자, 추진 트렌드의 인테리어 거기다가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 안전 시스템.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 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자, 이러한 임대주택을 갖다가 지금 퀄리티를 높여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서울 임대주택에도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생긴다. 자, 이거 관리비 증액 요건이에요. 관리비 증액 요건이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도 피트니스 센터 아예 운영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야. 수영장도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도 수영장 만들어 놓고 지금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아예 안 돌리는 경우들도 생겨. 이거 다 관리비 증액 요인이거든요. 한동안 경기도에서 지금 이러한 커뮤니티 센터를 갖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관리비가 지금 4-50만 원씩 나온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임대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40만 원, 50만 원씩 나온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월세보다 비싸다. 커뮤니티 시설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경기도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늘려버려가지고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씨가 그쪽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오세훈 씨 비판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기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웬만하면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러한 정책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우선 당장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전략 자체가 지금 이런 걸 갖다 자꾸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의 표가 필요해서 무주택자분들에게 표를 갖다가 일단 얻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정말 사회의 극빈층들에게는 더 기회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공주택인데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사회 극빈층들은 오히려 더 기회를 갖다가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왜? 보편적 복지를 늘려가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사회 극빈층들에게 돌아갈 복지 수준은 더 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보편적 복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중산층의 분들은 더욱더 나중에 벌어진 자산 격차,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자, 이 부분을 갖다 더 늘려갈 뿐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꿈과 희망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 나가는 정책인 거죠. 중산층이 우선 당장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보자. 전세가 폭등, 월세가 폭등, 도저히 못 견디겠어.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들어가 보자. 결정하는 순간 점점 더 자산 격차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라는 것은 중산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보다는 사회 극빈층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들로 방향성이 전환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중산층, 무주택 중산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어떻게든 편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의 정책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님께서 돈 없어서 임대 가는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저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임대주택을 고급화시키고 대형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단은 좋아 보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와 오세훈 잘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결국 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치 성향은 좌파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시프트 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이러한 부분 폭발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이명박 대통령한테 고마워하던가요? 아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정치 성향 반대쪽으로 갔어요. 왜?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거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진 자산 격차에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정치 성향은 좌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파 정치인이 왜 좌파 좋은 일을 시켜주냐는 거야.